어머님, 그때 일까지 제가 책임져야 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얘길 지금 왜 꺼내? 순간 아침 식탁 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때 일이란 게 무엇이었는지, 왜 지금 이 말이 나왔는지 두 사람 모두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창밖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밤의 기운이 미처 빠져나가지 않은 모습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다. 보글거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안이 워낙 고요하다 보니 그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퍼졌고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며느리는 냄비 앞에 서 있었다. 국자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젖지 않은 채로 잠시 멈춰 있었다. 매일 반복하던 아침 준비였지만 오늘은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국자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국자 끝에서 국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뚝 하고 나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이 집에서는 늘 그랬다. 작은 소리도 괜히 크게 울리는 집이었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국물 자국을 잠시 바라보다가 행주로 천천히 닦아냈다. 그 짧은 동작 사이에도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거실 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눈은 아니었다. 뉴스 앵커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바꾸지도 볼륨을 조절하지도 않고 그저 켜두었을 뿐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돌려 시어머니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가 곧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눈이 마주칠까 봐서였다. 이 집에서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이 오가지 않아도 묘한 긴장이 생기곤 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아침 인사도 없었고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데도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둔 것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아침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넘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리 부쳐둔 계란말이였다. 계란말이는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겨 있었고 멸치볶음에는 윤기가 살짝 돌았다. 아침에 바쁘지 않도록 전날부터 준비해 두는 것은 며느리에게 오래된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 습관을 굳이 알아주거나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며느리는 그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쓴 지도 이미 오래였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막 먹을 준비가 된 것 같다가도 다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국그릇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마음이 식탁에 온 건지 아직 거실에 남아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며느리는 밥솥을 열었다. 김이 올라오며 밥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잠시 친정집을 떠올리게 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밥을 푸며 많이 먹어라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소리가 아주 잠깐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다. 며느리는 밥을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바로 앉지 않고 잠시 서 있었다.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먼저 앉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 사실을 누가 말로 가르쳐 준 적은 없었지만 함께 살아오며 저절로 몸에 밴 규칙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에도 말은 없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 자리에 앉았다. 식탁 끝자리에 있는 그 자리였다. 늘 조금 떨어져 있었고 시어머니와도 예전에 남편이 앉던 자리와도 미묘하게 거리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 거리를 굳이 줄이려 하지 않았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 거리에는 나름의 의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워도 부담이 되었고 너무 멀어도 서러웠지만 지금의 거리는 그나마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성 같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뜨는 소리였다. 예전보다 느려진 동작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지금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미뤄야 할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알았다. 지금 말해봐야 공기만 더 무거워질 거라는 걸 이 집에서 살아오며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씹는 횟수도 평소보다 적었고 입안에 들어온 밥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몰라 계속 웃기만 했던 얼굴,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말을 고개 끄덕임으로 대신하던 모습,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히 다시 묻기 싫어서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시어머니의 말이 농담인지 핀잔인지 구분하지 못해 밤마다 혼자 곱씹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웠고 가장 덜 아픈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 어느새 시간은 숫자로 세기 어려울 만큼 쌓여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에서 말을 아끼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를 줄이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밥을 거의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릇을 식탁 위로 살짝 밀어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괜히 몸을 굳혔다. 혹시 말이 나올까 봐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다. 그 눈길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듯 했지만 며느리는 그 시선이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이 집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그날 아침 아직 꺼내지 못한 말을 다시 마음속 깊이 넣었다. 그리고 그 말이 머지않아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은 그렇게 흘러갔다. 특별히 다툰 것도 없었고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먼저 일어나 거실로 향했고 며느리는 말없이 그릇을 치웠다. 물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어느새 익숙한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며느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등 위에 얹힌 빛을 조용히 문질렀다.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하지 못한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었다.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그 한 문장은 생각할수록 더 무거워졌다. 다녀온다는 말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 이 집에서는 누구보다 며느리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에 힘이 풀리며 물이 조금 흘렀다. 바닥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 방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였다.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웠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힐끗 바라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을 잠시 들여다보던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에 뭐 먹을 건지 생각해둬. 그 말은 지시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어딘가 애매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은 단 하나의 음절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며느리만 남았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등에 얇게 주름이 잡힌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손이 변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창밖의 빛이 아침과는 다른 색으로 변해갔고 거실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도 점점 길어졌다. 며느리는 그 그림자를 따라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결론을 내렸다가 다시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입을 열려 하면 가슴이 먼저 조여왔다. 이 집에서의 말은 늘 결과를 동반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혹은 며칠을 바꾸기도 했고 때로는 오랫동안 쌓인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칼을 잡고 채소를 써는 손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고 그 소리에 맞춰 며느리의 생각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말은 해야 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시어머니는 저녁 무렵 다시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는 모습은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 장면이 다르게 보였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공기와 침묵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말없이 밥을 먹는 시간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아침처럼 마음속으로만 말을 삼키고 있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금씩 빨라졌다. 시어머니가 먼저 밥을 거의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첫 단어가 정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결국 말을 꺼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어떤 공기를 만들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집에서의 평온한 침묵이 곧 끝나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저녁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며느리는 그릇을 바라본 채 잠시 망설였다. 아침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듯 가슴 안쪽에서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다. 며느리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평소보다 더 낮았다. 혹시라도 말이 튀어나와 버릴까봐 단어 하나하나를 눌러 담듯 꺼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있었다. 그 침묵이 짧았는지 길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무슨 말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특별히 차갑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톤이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잠깐만, 정말 잠깐만 다녀와도 될지 여쭤보려고요. 말은 최대한 간단하게 꺼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녀온다는 말 속에는 집을 비운다는 뜻도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며느리는 괜히 허리를 조금 더 곧게 세웠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디를?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여러 뜻이 겹쳐 있었다. 며느리는 준비해 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냈다. 친정해요.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그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일부러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눈길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진 듯 보였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TV를 끄고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 한마디는 질문처럼 들렸지만 며느리에게는 확인보다는 의심에 가까운 말로 느껴졌다. 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요. 며느리는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멈췄다. 설명을 덧붙일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요즘 다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렸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신을 향한 말처럼 꽂혔다. 며느리는 괜히 손을 모았다. 손가락이 서로를 비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들릴까봐 다시 손을 풀었다. 정말 오래 안 걸려요. 며칠이면 말을 잇는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며느리를 향했다. 며칠이 며칠인데.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단정에 가까운 말투였다. 며느리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았고 애매하게 말하면 더 오해를 살 것 같았다. 결국 며느리는 아직 정확히는이라는 말로 문장을 흐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온 시간 덕분에 며느리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말보다 먼저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미리 말해놓지 그랬어. 시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작게 삼켰다. 미리 말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야 했기 때문이다. 말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집안일이란 게 다 타이밍이지.
누군가 비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하는 거고, 그 말에는 며느리를 붙잡으려는 의도도 이해하려는 마음도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고민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눈길이 잠시 흔들렸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민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곧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다. 고민할 시간에 집일부터 생각했어야지. 그 말은 익숙한 문장이었다. 이 집에서 자주 들었던 말,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기에서보다 한층 더 무거워졌다. 아직 다툼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전과 같은 평온한 침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저녁상이 치워진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주보고 있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또렷하게 느껴졌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TV를 다시 켰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에 집중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배경처럼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바닥이 조금 축축해져 있었다. 긴장이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친정은 얼마나 멀어? 질문은 담담했지만 며느리는 그 말 속에서 다른 뜻을 느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오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말처럼 들렸다. 멀어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곧 덧붙였다. 그래서 자주 가지도 못했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자주 가지 못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마디를 덧붙였다. 멀면 더 신중해야지. 그 말은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경고에 가까웠다. 멀리 간다는 건 그만큼 집을 비우는 책임이 크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신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신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가볍게 보일까봐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요즘엔 다들 자기 일도 바쁘고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그 화살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걸 느꼈다.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누군가 예전만큼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반박하는 순간 대화가 더 거칠어질 것 같았다. 이 집에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상황이 좋아진 적이 거의 없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시어머니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소파에 기대 앉았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걸 느꼈다. 더 설명해도 더 이해시키려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렀다. 그 호칭은 이 집에서 늘 쓰이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집이라는 건
누군가가 계속 지켜야 굴러가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단호했다.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다. 며느리는 그 얼굴을 보며 이 대화가 단순한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저도 알아요.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고민했어요. 그 말은 처음보다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가볍게 생각한 일이 아니라는 점만은 전하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자기 사정만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은 대화를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며느리에게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 이상 말해봐야 자신의 마음이 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씻는 손길이 조금 빨라졌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 소리 사이로 며느리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이 집에서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날 밤 며느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말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준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며느리는 혼자 남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커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균열의 끝에서 전혀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다. 어제의 대화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밤을 넘겼기 때문인지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며느리는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서로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은 채 하루는 시작되었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올 생각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씨 보호자 되시죠? 상대는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심장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가셨어요. 그 한 문장은 며느리의 생각을 단번에 멈춰 세웠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더구나 집을 나설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직원은 이어서 말했다. 연락처가 이 번호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어머님과 연락이 닿으시면. 그 이후의 말은 며느리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혼자 다녀왔을까? 전화를 끊고도 며느리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마트에 가려던 목적은 이미 잊혀졌고 마음은 온통 집 안으로 향해 있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TV가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약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정기검진이야.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에는 더 묻지 말라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더 묻고 싶었다. 왜 혼자 다녀오셨는지, 몸은 괜찮은지, 약은 왜 받았는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질문들이 입안에서 멈춰버렸다. 이 집에서는 걱정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시선을 느낀 듯 덧붙였다. 그 말은 설명이기도 했고 동시에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제는 자신이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많은 질문과 계산이 따라왔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차이는 권한의 차이일 수도 있었고 역할의 차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정리를 하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일부러 찾은 것은 아니었다. 정리하던 중 우연히 손에 잡힌 종이 뭉치였다. 무심코 펼쳐본 서류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날짜를 확인하고 잠시 멈췄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아니었다. 꽤 오래전부터 같은 병원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단순한 정기검진이라고 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잦아 보였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다가왔다. 왜 말 안 하셨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고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늘 말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들은 늘 말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 집의 질서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더 이상 어제의 자신과 같지 않았다. 말하지 못해 삼키기만 하던 마음은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곧 더 큰 진실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집의 관계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거의 보지 않고 있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며느리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약 봉투에 자꾸 머물렀다. 며느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약 봉투를 들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접혀 있는 처방전과 함께 약 봉지가 나왔다. 약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고 복용 방법은 꽤 규칙적으로 적혀 있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먹고 마는 약은 아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이상하리만치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정기검진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약의 양과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처방전에 적힌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처음 보는 날짜가 아니었다. 서랍에서 발견했던 서류에 적혀 있던 그 날짜와 이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의 장면들이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시어머니의 얼굴, 가끔씩 손목을 눌러 잡던 모습, 이유 없이 짜증이 섞이던 말투. 그때마다 며느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은 이전과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숨기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혹은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까봐 피했던 건지. 며느리는 아직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눈을 감으면 약 봉투와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말투, 어제의 대화, 그리고 병원에서 걸려왔던 전화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시어머니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고 집안은 새벽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와 조용히 물을 끓였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집안에 잔잔하게 퍼졌다. 잠시 후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부엌으로 나왔다. 얼굴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 얼굴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어머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물을 따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눈길이 며느리에게로 옮겨졌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낮게 말했다.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대답은 단호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밀어내는 말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어제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보호자 번호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는 손길이 잠깐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며느리에게는 충분히 크게 보였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돌렸다. 쓸데없는 일에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뜻과 동시에 며느리를 아직 가족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처음으로 며느리가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보호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짊어진 책임과 고집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며느리를 얼마나 멀리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침묵의 의미는 달라졌다. 이전에는 서로를 피하는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언젠가 반드시 건너야 할 선을 앞에 두고 잠시 멈춰 선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이 집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며느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계의 결말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전날과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어제 약 본 거지? 그 말은 다그침도 추궁도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하거나 숨길 생각은 들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늘릴까봐 말 안 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전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다. 내가 아프면 집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 말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집이 시끄러워진다는 표현 속에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다. 힘든 걸 나누기보다 혼자 버티는 쪽을 선택해왔다. 너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 이어졌을 때 며느리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더 이상 밖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며느리 쪽으로 돌아왔다. 그 눈빛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함께 쉽게 꺼내지 못한 감정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제일 싫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프다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보태잖아. 그게 더 싫더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가 왜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해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건 완강함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늘 주변 사람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다. 그래도 며느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다. 모르고 있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모르는 채로 지내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늘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왔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 짧은 동작 사이에 많은 생각이 오간 듯 보였다. 나는 내가 괜히 얽매일까봐 그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너는 내 삶 또 살아야지.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머님, 얽매이는 거랑 함께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은 처음으로 며느리가 관계의 정의를 직접 꺼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전처럼 단호하게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생각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다. 며느리는 잠시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왔다. 컵 2개에 물을 나란히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사소한 행동이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챙겨주는 물이 아니라 함께 마시는 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아주 약간 떨리는 게 보였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떨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감추려 하지 않는 순간이 오히려 더 솔직해 보였다. 친정에 간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에는 이전처럼 조심스러운 변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언제 갈 건데? 그 질문은 허락을 내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황을 함께 보려는 질문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며칠이면 돼요. 다녀와.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허락이 아니라 인정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다. 오래 기다려온 말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며느리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챙기는 물건 하나하나에 간섭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막는 침묵이 아니라 지켜보는 침묵이었다. 몸 조심하고 시어머니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예전보다 분명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순간 며느리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문 근처에 서 있지 않았지만 거실 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굳이 배웅하지 않아도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나서며 며느리는 생각했다.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건 아니라고. 여전히 거리는 남아있고 말하지 못한 것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 거리는 더 이상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건너갈 수 있는 거리, 언젠가는 나란히 설 수 있는 거리로 바뀌어 있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운 동안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누군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조용함이었다. 며느리는 길 위에서 문득 집을 떠올렸다. 완전히 이해한 것도 모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말없이 버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다시 그 집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때도 아마 큰 변화는 없을지 모른다. 여전히 말은 적을 것이고 표현은 서툴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집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게 될 것이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드라마처럼 눈물로 껴안는 장면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다. 그렇게 이 집의 관계는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서로를 놓지 않은 채로